마케팅 3조 발표자 조장 신동찬, 그리고 조원 조윤주, 홍소연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크게 4단계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과 계획의 수립이었습니다. 데스크 리서치와 필드 리서치를 시작으로 사장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브랜딩 방향을 설정한 후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리서치부터 자세히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장님과 만나기 전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묘한빵집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요.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리뷰를 통해 묘한빵집이 입소문을 통해 기반이 다져진 곳으로 파악하였으며 또한 마스코트가 없고 인테리어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지저분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규모, 운영 방식, 휴물과 빵의 종류, 대표 메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데스크 리서치를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모아서 묘한빵집에 방문하여 사장님과 질의하는 필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장님은 묘한빵집만의 특색이 부족하다고 고민하셨고 본인들의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발효빵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사장님의 인스타그램 홍보 방식과 주 고객층이 젊은이보다는 나이가 있는 동네 주민이라는 점을 알아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장님께서 젊은 층의 신규 유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사장님과의 인터뷰 내용과 더불어 저희가 가게를 방문하면서 가게 정면이 비어 있어서 안이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던 것과 멀리서 찾아오면서까지 사 먹을 만한 요소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간판이 안 보이고 내부가 어수선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선 데스크 리서치와 필드 리서치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케팅 측면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컨셉이 없어서 홍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컨셉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장님의 인스타그램 홍보 방법이 미숙해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걸 필터나 해시태그 등의 수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 가게 운영 방식과 빵의 메뉴가 유동적이어서 이것의 규칙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측면의 문제점은 로고가 때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사용 중인 것, 캐릭터가 기준 없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는 것, 또한 급하게 빵을 만들어서 포장이 정성스럽지 못하고 포장에 로고가 없어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빵집인지 알기 어렵고 내부가 어수선한 점, 그리고 손그림으로 제작된 빵 메뉴가 한눈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으로는 로고와 캐릭터를 신설하여 하나로 일어나고 묘한 빵집만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주는 어떤 규격화된 포장을 도입하고 인테리어와 메뉴판을 깔끔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빵의 요일화를 통한 운영 규칙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특히 인스타그램 상에서 매우 인기 많은 위 3개 업체 위주의 분석을 통해 묘한빵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캐릭터 측면은 모두 각자의 마스코트격의 캐릭터가 있었고 또 매장이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 음식에도 넣고 포토존도 만들어서 이를 SNS에 찍어 올리는 고객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홍보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캐릭터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고 또 포장과 패키지는 깔끔하고 규격화된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식품을 파는 가게의 깨끗한 이미지와 정성을 보여주는 것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화이트와 우드톤의 조합으로 심플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었고, 인스타그램 피드 역시 정갈하게 찍은 사진들과 일정하게 연출된 분위기로 고객이 이거 먹고 싶다, 또 저곳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들이 가게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요소가 필요하며 또 특히 사장님이 말씀하신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서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이 방문했을 때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묘한빵집 디자인과 마케팅 개선안의 결과물입니다. 우선 건강하고 맛있는 동네 빵집이라는 흔한 컨셉을 대신하여 저희가 새로 잡은 묘한빵집의 컨셉은 부암동에 숨겨진 묘한이의 아기자기한 4평 빵집입니다. 캐릭터는 고양이 묘자를 사용하는 기존의 묘한빵집의 인상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고양이 형상의 빵집을 강조하기 위한 베이킹 모자와 조합하여 귀여운 느낌을 연출하였고 또 상황에 따른 포즈도 다양하게 함께 제작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앞치마에 달만한 배지, 마스킹 테이프, 머그컵 등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도 만들었고, 또 스티커와 텀블러, 패키지 등도 있습니다. 여기서 패키지 부분을 보면 기존의 로고 없이 동네 슈퍼처럼 비닐에 담는 형태였던 포장 대신에 깔끔한 화이트 톤의 종이백을 이용하도록 하였는데요. 여기서 현실적으로 단가를 생각했을 때 사장님과 의논해서 직접 로고를 프린팅하는 것을 대신해 도장을 제작해서 빈 종이백에 찍는 형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선물용 빵의 경우 대비해서 그 포장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면 고급진 포장을 따로 해드리는 방식도 고안하였는데요. 포장 주머니에 묘한빵집의 로고와 정보를 담은 행택을 걸도록 디자인하였고, 일반 판매 버전과 이번 크리스마스에 파실 슈톨렌이라는 독일 전통 과일 케이크용 행택을 따로 만들어서 주문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용 포장이 이루어지겠고요. 이 디자인으로 규격을 달리해서 명함도 새로 제작하였습니다. 가게에서 기존의 빵 소개를 담은 이름표는 손글씨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통일성이 없는 형태였는데, 이를 가게 캐릭터인 묘한이를 포인트로 주며 하나의 형태로 깔끔하게 통일시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갔을 때 보실만하게 묘한 빵집의 대표 메뉴를 소개하는 포스터도 저희가 직접 이제 빵 사진을 찍어서 새로 제작하였고, 또 묘한 빵집 분위기에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엽서도 만들었습니다. 세팅 측면으로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을 신규 제작한 캐릭터로 변경하고, 인스타그램 검색 유입에 필수적인 해시태그를 보강하여 노출 빈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을 유입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빵의 메뉴, 근처 지명, 가게 분위기 등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인스타그램 피드 리뉴얼입니다. 우선 묘한 빵집 캐릭터를 활용하여 3곱하기1 배치와 3곱하기3 배치로 큰 배너 광고 효과를 내도록 했고, 전체적인 피드도 바꿀 수 있도록 해보았는데, 우선 우중충한 색감과 필터를 전부 빼고 구도도 개선하여 빵이 더 맛있어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빵 사진뿐만 아니라 각종 굿즈 이미지도 추가하여 묘한 빵집의 아이덴티티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공지사항도 매번 정돈되지 못한 사진이 올라왔었는데 깔끔한 피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지사항 게시용 피드도 제작하였습니다. 빵의 출하가 일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일별 빵 제도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 효율성과 빵 출하 정시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좌측은 현재 묘한 빵집의 가구 배치를 그대로 재현한 도면입니다. 기존 가구 배치는 일단 빵을 배치할 공간이 적어 실제 사장님께서도 빵을 더 넓게 배치할 수 있도록 원하셨고, 방문한 손님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로 가구 배치를 바꾸고 빵을 세팅하는 테이블 또한 크기를 전반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측면 도면과 전반적인 모습의 도면인데요. 테이블을 안쪽에서 유리창 쪽으로 이동하여 지나가는 손님들이 판매하는 빵을 더 잘 볼 수 있게 하였고, 테이블도 가게 크기에 맞춰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테이블로 변경하였습니다. 3D 모델링 사진으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테이블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 외에 다른 테이블이나 냉장고 위치 또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벗겨진 페인트 자국 등으로 인해 지저분한 측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천을 활용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깔끔하게 흰색으로 도색하는 것을 사장님께 제안드렸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게 사정상 도색은 불가능하여 저희가 이제 이안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우측 벽면은 사장님께서 직접 그리신 각종 빵 일러스트들이 벽에 부착되었던 부분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타공판을 활용하여 제작한 포스터와 엽서를 장식하였습니다. 이 역시 가게 측의 사정으로 인해 실제적인 주문이 진행되지는 못해서 이미지로 대체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익스테리어 부분은 아무래도 묘한 빵집이 배너 같은 것도 없고 간판마저 덩쿨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입간판 2가지 타입을 제안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주문 진행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과 가게 분위기가 가장 묘한빵집과 잘 어울리는 상품, 그리고 업체까지 조사해서 이렇게 정리를 진행해서 사장님께 드리고 이제 이 중 몇 가지만 실제로 주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안과 아이디어를 사장님께 제안드렸으나 가게의 사정이나 상황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게와 타협하여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사장님과의 소통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사장님의 의견이나 취향을 참고해서 디자인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의 의도와 달리 이제 사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의 선택에 따른 최선의 디자인 하나만 딱 제작해서 제안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걸 보고 전공자로서 비전공인에게 디자인을 제시할 때 어느 정도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으로 3조 묘한빵집 발표 마치겠습니다.